안녕하십니까. 29강 ITQ 엑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과정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지난 시간에 sum if, count if 함수를 이용해서 게임의 평균 수익금 구하기 문제를 해결했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dsum 함수와 vlookup 함수를 배우고 각각 함수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학습하고 있었던 파일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각자 연습하고 계시는 파일 있죠? 수험번호 8자리에 빼기 본인 성명 하시는 텍스트, 여러분의 엑셀 프로그램 켜주시고 지난 시간에 sum if, count if 공부했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자, sum if 함수는 합계를 구하는데 어떤 합계? 어떤 합계를 구하나요?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들의 합계를 구한다.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는 거죠. 자, sum이라는 함수가 따로 있었는데 if를 붙여와서 sum이라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있는데 if를 붙여서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함수에 대해서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영역의 합계에 대해서 구하는 sum if 함수를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사용 예시가 이런 식이었죠. 이 영역의 범위 중에서 서울이 들어가는 행의 C1부터 C5까지의 셀의 값을 합계를 구하는 함수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그래서 형식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조건에 맞는 다른 영역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 sum if 함수입니다. 그런 다음 저희 count if 함수도 공부했잖아요. count if 함수. 개수를 구하는 함수죠. 개수를 구하는 함수. 자, 개수를 구할 때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count if 함수였습니다. count라고 해서 개수를 세는 함수가 있는데 그 옆에 if를 붙여서 count if라고 해서 어떠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해당하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였어요. 형식은 count if 해서 영역이 오고 조건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용 예시를 보시면 영역을 주고 인수로 첫 번째에 영역을 주고 조건으로 서울이 입력된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되었네요. 자, 저희 문제에서는 합계를 구하는 sum if 함수. 자, HR 5행부터 HR 12행까지의 셀이 있잖아요. 자, 셀의 범위가 요렇게네요. 서비스 시작 셀이네요. 자, 서비스 시작 셀 HR의 서비스 시작 셀이네요. 자, 문제를 보시면 count if와 sum if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건데 sum은 합계이고 count는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합계를 구한 함수의 나누기 개수를 하면 평균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이거예요. 2010년 이후니까 2010년 자 엑셀로 가서 할까요? 자, 2010년 1월 1일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니까 1월 1일 포함해서 1월 1일 이후로 나온 게임에 서비스된 게임들을 찾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범위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름 정의 기능을 이용해서 특정한 셀에 이만큼 빨간색으로 된 부분의 영역에 대해서 이름 정의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에 수익금이라고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 수식에 이런 식으로 수식을 넣어도 되지만 텍스트로 수익금이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드래그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드래그 처리를 하면 자동으로
이 부분에 수익금이라고 텍스트가 입력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SUMIF 함수 문제를 풀었었고, 자, COUNTIF 함수에 대해서도 영역이 오고 그 다음에 조건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COUNTIF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셀의 개수를 구했었어요. 그래서 총 합계와 개수를 구한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나누기 시켰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평균을 구하는 간단한 식은 합계를 구한 다음 그 합계를 더한 개수들로 나누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합계 나누기 개수가 되어서 수식이 위에서 구한 SUMIF 함수의 나누기 COUNTIF 함수 그대로 들어갔었습니다. 그죠? 여기에 들어간 수식들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갔었어요. 나누기 기호로 두 가지 함수를 합계를 구한 함수를 나누기 COUNTIF로 개수를 구했었습니다. 자, 이 문제 어렵지 않았죠? 네, 어려우신 분은 제게 카톡 주세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다시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dsum, vlookup 함수를 배울 건데요. vlookup은 항상 ITQ 엑셀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예요. 알아주시고요. dsum도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니까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따로 문제를 준비해 왔는데요. 뒷선부터 배우도록 할게요. 뒷선 문제부터 배우도록 할게요. 자, 이건 올려놓고. 자, 저학년 학생의 총점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자, dsum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dsum 함수는 어떤 함수냐 하면 지정한 번호의 열 내용 중 조건을 만족하는 셀들의 합계를 구한다. 자, 말이 어렵죠?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러니까 범위에서 지정한 번호의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 자, 필드를 열이라고도 하는데요. 저희 엑셀 프로그램에 이렇게 있는 이 영역들 있죠? 이 부분들을 다 필드라고 불러요. 이 필드에 대해서 합계를 구한다. 자, 말이 어려운데 어떤 식으로 쓰는지 한번 볼까요? 형식은 dsum. 자, 두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똑같이 둘 다 dsum의 함수에 대해서 쓴 건데 여러분께서 조금 어려우실까 봐 첫 번째 있는 형식 영역은 이 줄에 해당하는 설명에 대해서 인수를 이렇게 쓴 거고요. 똑같은 글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형식으로 써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영역이 데이터베이스와 같고 열 번호가 필드 열과 같고 조건 범위는 같아요, 여러분. 자, 이 함수식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이 설명에 대해서 인수에 대한 설명만 바꾼 거예요. 자, dsum이라고 하는 함수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을 데이터베이스라고 봐도 되고 데이터베이스를 영역이라도 봐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자, 사용 예시를 보시면 A1부터 F10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자, 세 번째 열이죠. 세 번째 열에서 H1부터 H2의 조건을 만족하는 셀들의 합계를 구하여라 해서 합계가 dsum을 통해서 구할 수 있었다. 자, 이렇게만 보시면 조금 어려운데 사용 예시 하나 더 보고 문제 풀도록 해볼게요. 자, dsum이라고 있는 함수를 넣고 수량을 자, A1부터 F10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수량이라고 하는 열에서 H1부터 H2까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셀들의 합계를 구하는 수식이 되었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데 문제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dsum 함수가 있잖아요.
저학년 학생의 총점 합계를 구할 거예요. 저학년 학생의 총점 합계. 자, 조금 줄여서 수식을 같이 쓰도록 할게요. 자, 저학년 학생, 학년이 저학년인 학생들의 총점, 학년이 저학년인 학생들의 총점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자, 수식은 dsum 다음에 자, 등호 입력하시고 dsum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왔었죠? 데이터베이스. 자, 데이터베이스는 A1, A열 1행부터 자, A열의 1행부터 학년부터 F열의 6행까지 F열의 6행까지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수 구분을 하시고 자 총점이잖아요. 총점. F열이에 해당하는 총점의 합계를 구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F열의 1행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F열의 1행이 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쉼표로 인수 구분하시고 자, 조건이 뭐예요? 조건 범위는 학년이 저학년이어야 돼요. 그래서 A열 1행부터 A열 2행까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수 작성이 되셨으면 닫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dsum 함수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오죠. 데이터베이스는 뭐였어요? A열 1행부터 F열 6행까지. 자, 이 부분의 셀들이 보시면 A열 1행부터 F열의 6행까지. F열의 6행까지.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설정이 돼요.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 F1이라고 하는 건 왜 들어갔죠? F1은 총점에 대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F1에 대한 이 열을 선택을 해 놓으면 F1이라고 하는 이 셀을 선택을 해 놓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F열에 해당하는 이 F열에 해당하는 합계들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F1의 셀. 지금 셀 이름이 총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셀 F셀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F2열도 있고 F3행도 있고 4행도 있는데 F1 첫 번째 있는 셀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F1이 들어갔고 F1 필드라고 해서 열이 들어갔어요. 필드가 열입니다. F1 총점에 대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합계를 구할 범위 총점이 있는 열이라고 하는 총점이 있는 열에 대해서 F1이 들어간 거고요. 자, 크리터리아라고 해서 조건이 있는 부분이죠. 학년이 저학년인 학생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A1 자, A1 1행부터 학년이 저학년인 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누르면 어디가 아이고. 자, 여기에 셀의 값이 안 들어갔네요. 6까지. 이렇게. 그다음에 엔터. 그러면 그 값이 780점이라고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한번 계산을 해 볼까요? 저학년의 총점 240점이네요. 저학년의 총점 값이 240점. 또한 저학년의 값이 290점. 저학년의 값이 총점의 값이 250점. 그러면 이 셀들을 각각 더하면 각각 더해 볼까요? 자, 총 값이 240, 250, 290이니까 더하기 그러면
780점 똑같죠? 또 다른 방법으로 구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sum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 볼게요. sum 함수 내에서 아이고, sum은 범위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겠네요. sum 말고 다른 수식으로 입력을 한번 해 볼까요? 자, 240 더하기 290 더하기 250 똑같이 780이 나왔습니다. 자, 컨트롤 물결표 눌러서 입력된 함수들을 각각 확인해 본다면 이 함수들은 다 780이라고 하는 값들이 나왔지만 함수식을 이용해서 다 같은 함수의 값이 나왔지만 dsum이라고 있는 함수가 가장 적합한 함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학년이 저학년이라고 하는 조건을 주고 그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총점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dsum이 가장 적합해요.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면 함수의 총점이 달라질 때마다 저학년들의 총점 값이 달라질 때마다 각각 수정을 해줘야 되고 값이 달라지면 수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또 F2와 F5와 F6은 그 범위를 각각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엑셀을 똑똑하게 쓰신다면 각각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d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자, 이 두 가지는 조금 밑으로 내리도록 할게요. 삭제를 하려고 했는데 혹시 필요한 분이 계실까 봐 밑으로 내리고 음? 자, 빈 칸에 두 칸을 더 만들었는데요. 자, dsum 대신에 똑같은 함수를 쓸 건데 똑같은 함수를 가져다 쓸 건데 저희 F1이라고 하는 셀의 이름이 뭐였나요? F1이라고 하는 셀의 이름이 F1이라고 하는 셀의 이름이 뭐예요? 총점이네요. 총점. 그래서 F1 대신에 총점이라고 텍스트를 직접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값이 자, F1 대신에 총점으로 직접 입력을 해서 구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수식을 해석하신다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A1부터 F6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전체적인 영역 선택하신 거죠? 전체적인 영역이 오고 열의 이름이 총점이라고 하는 열들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열의 이름이 총점입니다. 자, 위에 보시면 위에 저희가 만든 표를 보면 F열의 F1 1의 이름이 뭐예요? F열 1행의 이름이 총점이에요. 그래서 이 총점에 해당하는 여기 밑에 있는 셀들의 값을 구할 겁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서 다시 보시면 자, 총점이라고 하는 열의 값 합계를 구할 건데 자, 조건이 있다. A1부터 A2까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총점의 합계를 이 범위 내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구하여라 이 말이에요. A1부터 A2까지는 뭐예요? 학년이 저학년인 학생을 찾는다라는 거였죠. 자, 컨트롤 물결표 눌러서 수식 대신 도출된 결과를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자, 학년이 저학년인. 그래서 A1 셀부터 A2 셀까지가 선택이 된 거예요. 만약에 학년이 고학년인 학생들의 총점을 구하고 싶다. 이거는 ITQ에서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컴활이라고 컴퓨터 자격증이 또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공부를 하시면 따로 값을 주어서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ITQ에서는 여기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저희 ITQ에서는 뒷섬이라고 해서 학년의 저학년인 학생들 이렇게 바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뒷섬 다음에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오고 내가 구할 열이 온다. 내가 구할 열의 이름이 온다.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건이 오는데 그 조건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학생이 저학년인 학생의 총점의 합계를 이 범위 내에서 구한다라는 문제였어요. 자,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여러분께 지금 이 파일을 보내드릴 거니까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가 있었고요. 자, 컨트롤 물결표 눌러서 표 조금 작게 만들었고요. 원래 이 부분에 이 합계가 들어가야 돼요. 이 수식이 들어가야 돼요. 이 수식이 여기 셀 F열의 7행, F열의 7행 이 부분에 들어가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같이 수식을 이렇게 크게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밑에다가 한 칸, 두 칸 더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뒷섬은 이런 문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번에는 항상 ITQ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VLOOKUP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VLOOKUP은 어떤 문제냐 하면 값의 영역의 첫 열에서부터 찾아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열 번호의 값을 표시하는 함수이다. 자, 말이 어렵죠? 자, 한글로 표현하면 조금 어려운데요. 함수식을 보시면서 같이 문제를 푸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즉 표에서 내가 선택한 표에서 가장 왼쪽 열. 자, 표라는 거는 내가 지정한 셀의 범위예요. 가장 왼쪽 열에서 값을 포함한 가장 왼쪽 열에서 특정 값을 찾은 후에 지정한 열에서 같은 행에 있는 값을 표시하는 함수이다. 자, 여러분. lookup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쳐다보다, 찾다라는 영어 단어거든요. V라고 해서 행에 대한 부분만 찾는 거예요. 열에 대한 부분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열에 대한 부분만 찾아요. 여기 VLOOKUP 대신에 HLOOKUP도 있는데 VLOOKUP은 항상 출제가 되지만 HLOOKUP은 잘 나오지 않아요. 똑같은 함수인데 열에 대해서 찾을 거냐, 행에 대해서 찾을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함수식을 한번 보러 갈까요? 자, VLOOKUP 찾는 값이 오고 영역이 오고 열 번호가 오고 옵션이 오는데 이 옵션에 대해서는 0 또는 false, 1 또는 true가 옵니다. 1 또는 true가 옵니다. 그래서 0 또는 false가 오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고 1 또는 true가 오면 그 값과 가장 비슷한 값, 근사값을 찾는데요. 1이라고 하는 0 또는 false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자, 함수식을 한번 공부하러 가시면 자, VLOOKUP 함수를 보시면 자, 이름이 홍길동인 학생의 수학 점수를 여기에 표시를 할 거예요. 자, 이름이 홍길동인 학생 여기 있네요. 홍길동. 이 학생의 수학 점수 몇 점이에요? 100점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100이라고 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도록 함수식을 쓸 거예요. 그 함수식이 어떤 함수이다?
VLOOKUP 함수입니다. 자,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직접 입력을 해볼게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VLOOKUP 대문자로 쓸게요. VLOOKUP 아이고 자, 보시면 lookup value라고 해서 뭐가 와야 되죠?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찾을 값이 와요. 찾을 값. 자, 찾을 값이 와요. 여기 한글로 한번 써볼까요? 찾을 값. 찾을 값.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테이블 어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셀 범위입니다. 셀의 범위라고 쓸게요. 셀의 범위. 자, 인수 구분을 하니까 세 번째로 이렇게 컬 인덱스 num이라고 있는데 컬럼 인덱스 넘버입니다. 컬럼은 행이라고 하는 저기 뭐지? 그 세로라고 하는 가로 세로 이렇게 열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컬럼이라고 해서 이게 영어 단어를 확인해 보시면 기둥이라고 나오는데요. 기둥, 세로줄, 열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행과 열이 있을 때 열, 세로, 열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열의 값, 뭐라고 해야 되나? 열의 번호라고 하겠습니다. 열 번호가 오면 됩니다. 열의 번호. 그런 다음 네 번째 있는 임수 값은 range lookup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찾을 방법이에요. 아까 옵션이라고 해서 0 또는 false 값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옵션이라고 해서 찾을 방법입니다. 자,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이 된다는 걸 알아주시고 직접 VLOOKUP 함수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VLOOKUP 다음에 인수로 첫 번째 값이 무엇이 와야 되나요? 자, B열 홍길동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B열 사행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B열 사행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인수 확인해 주시고 B열 사행 홍길동이 들어갈 거예요. B열 사행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뭐예요? 셀의 범위가 들어갈 거예요. 셀의 범위는 B열 이행부터 자, 인수가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에 있는 찾을 값이 포함되어 있는 이 B열부터 합계를 전체적인 F열까지 선택을 하실게요. 선택을 할게요. 자, B열 이행부터 김대한님부터 F열 6행까지 F열 6행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인수 구분하고 자, 열 번호라고 있어요. 열 번호가 세 번째 들어가는 인수죠. 자, 열 번호는 저희가 지금 셀의 범위를 이름부터 B열부터 C, D, E, F라고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저희가 구해야 되는 점수는 무엇인가요? 수학 점수죠. 그래서 수학 점수는 저희가 선택한 빨간색 범위 중에서 몇 번째 열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이네요. 수학은 네 번째 열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 번째,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네 번째 열, 네 번째 열이 들어가게 돼요. 아이고, 없어졌네. 다시 입력하겠습니다. VLOOKUP 찾을 값은 홍길동님이에요. 홍길동님의 수학 점수. 자, 홍길동님 다음에 전체적인 열의 번호는 홍길동님이 들어가는 열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B열 2행부터 F열 6행까지 선택을 하시고 자,
수학 점수를 구할 건데 저희가 빨간색으로 선택한 열의 범위서부터 첫 번째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B열부터 첫 번째 열이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열 번호가 1, 2, 3, 4. 수학의 열의 부분은 4행이 되네요. 그래서 이 밑에 부분에 여기에 열의 부분은 4행이 됩니다. 4행. 자, 옵션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옵션은 유사일치, 근사값을 찾는 값이었고 true였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0 또는 false 값을 넣는다고 했죠. 저희는 여기에 0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자, 0 또는 false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닫으면 자, 홍길동님이라는 학생의 수학 점수가 여기에 도출이 되게 돼요. 몇 점이에요? 수학 점수? 홍길동님의 수학 점수는 100점입니다. 그죠? 자, 100이라고 하는 값이 도출이 될 겁니다. 자, 엔터 쳐보면 네, 100이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범위를 잘 보시면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자, 볼게요. B열의 사행은 홍길동님의 이름을 선택되어 있는 셀이기 때문에 바꾸지 않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의 열에 대해서도 B열 2행부터 F열 6행까지 전체적으로 선택된 이 부분의 셀들도 이 영역에 대해서는 바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들어가 있는 셀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 다섯 번째 열까지 전체적인 열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꾸지 않을게요. 자, 네 번째에 있는 수학의 열에서 홍길동님의 수학에 해당하는 열에서 가장 근사값이 아니라 정확한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0이 들어와 있는데 false라고 입력을 해도 똑같은 값이라고 했죠? 정확히 일치하는 값이죠? false. 그래서 이 값에 도출되는 결과도 100입니다. 똑같죠? 그래서 이 셀도 이렇게 남기도록 하고 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해볼게요. 너무 마우스 휠을 빨리 바꿔서 보기 어지러우시죠? 네, 제가 파일을 보내드릴 거니까 영상과 함께 참조해서 공부하시면 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VLOOKUP 함수 입력 계속 해볼게요. VLOOKUP 함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셀의 영역에 VLOOKUP의 이 부분이 4라는 영역이 왜 4가 들어갔어요? 숫자 4? 왜 4가 들어갔나요? 왜냐하면 네 번째, 자, 이 영역에서 네 번째 있는 열의 합계를 합계가 아니라 이 네 번째 있는 범위에 홍길동님에서 이 범위 내에서 네 번째 있는 가장 정확한 값을 찾을 거기 때문에 네 번째 있는 게 뭐예요? 수학이라는 열이었잖아요. 수학의 열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가 들어갔는데 만약에 저희가 만약에 영어의 점수를 구한다 하면 영어는 몇 번째 열인가요? 자, 이름부터 첫 번째 열이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이니까 영어의 점수를 구한다 하면 여기에 있는 범위는 4가 아니라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영어의 점수는 몇 점인가요? 홍길동님의 영어 점수는 90점이니까 여기에 값은 100이 아니라 90이 도출될 거예요. 자, 한번 값을 볼까요? 엔터. 네, 90이 나왔습니다.
영어 점수에 해당하는 3을 입력했기 때문에 자, 3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B열 이름부터, B열 이행부터, B열 이행부터, 김대한님 셀부터 F열의 6행, F열의 6행, 83점까지 전체적인 범위를 선택했을 때 이름이 지금 첫 번째 열이 되죠? 첫 번째 열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였기 때문에 영어는 하나, 둘, 셋,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왔었고 수학 점수는 4번,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에 있는 열이기 때문에 4라는 이 텍스트가 4라고 하는 텍스트가 온 거고 영어 점수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이 여기 4하고 3이 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봤고요. false 또는 0이 오면 가장 정확한 값을 찾게 되는 이 옵션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VLOOKUP과 뒷섬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제가 이 값들은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우고 여러분과 이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뒷섬과 VLOOKUP 함수 이 문제들을 풀어볼 거예요. 각각 5번과 6번 함수입니다. 자, 이 5번과 6번 함수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